네, 안녕하세요. 프로도입니다. 오늘은 영상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집업남 채널을 개설한 지 한 1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작고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1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구독자 100명을 달성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배낭 체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셔서 이게 나처럼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데, 현재 제 브롬톤 상태에 대해서 또 여쭙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브롬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순정 상태는 아니고요. 핸들바랑 안장 그리고 힌지 클램프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튜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다 보니까 짧게 라이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1시간 이상 라이딩을 하게 됐을 때 이 마찰 때문에 그런지 손바닥이 너무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보니까 좀 넓은 핸들바로 바꾸면은 괜찮다라는 말들이 있길래 그 핸들바를 바꿨더니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손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확실히 주행감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져서 만족스러운 튜닝이었고, 그리고 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탔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자전거를 타니까 이 안장통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또 에어시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비차 브롬톤 로드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브롬톤 로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바꾸고 안 바꾸고 차이가 굉장히 크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롬톤 로드 사장님은 바꾸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시길래 저도 그 말을 듣고서 바로 구매를 해서 안장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안장 교체를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주행감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핸들바, 두 번째는 안장 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힌지 클램프인데, 힌지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롬톤을 사고 나서 피해 장바구니님의 채널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나 브롬톤을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피해 장바구니님의 채널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힌지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브롬톤을 폴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 별거는 아닌데 하면은 절대 후회 없는 그런 튜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피해 장바구니님 영상 채널 링크를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브롬톤을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브롬톤의 안장 체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 직장 동료 중에 이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계셔서 직접 그분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점심을 먹으러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밥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무실이고요.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직장 동료한테 얘기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사무실에서 배낭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브롬톤 안장에 배낭 체결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를 구매했을 당시에 브롬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해야겠네. 네, 지금 이렇게 브롬톤을 갖다 놨는데, 제가 브롬톤을 구매했을 당시에 제가 추구하는 그 자전거 세팅 스타일은 투어링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씬에도 MTB나 로드, 그래블, 투어링 뭐 등등 몇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은 투어링 스타일이었는데, 브롬톤의 프레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제가 그 투어링 스타일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좀 뻑이 갔던 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오르트립사에 패니어 백을 맨 그 자전거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사진이 너무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그 패니어 백을 체결한 그 사진은 지금 이 보이시는 브롬톤 사진처럼 낮은 프레임의 사진이 아니라 뭐 로드나 MTB처럼 프레임 자체가 큰 자전거에다가 세팅을 한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르트립 그 패니어백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분께도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굴의 한국인의 의지로 이거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싶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서 서칭을 해봤었는데 정말 능력 좋은 한 한국인 분이 다이로 직접 패니어백을 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내가 만약에 패니어백을 브롬톤에 달게 되면은 브롬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을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그 브롬톤, 그러니까 미니벨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휴대성이거든요. 근데 그 패니어백을 세팅을 하고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패니어백을 달고 다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배낭 하나만 이렇게 매면은 배낭 하나 그냥 등에 메고서 브롬톤을 폴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타면 될 것 같은데 패니어백을 달게 되면은 앞뒤로 만약에 뭐 세팅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4개의 가방을 제가 들고서 브롬톤까지 끌고 다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패니어백은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어떤 MTB나 그래블 바이크를 탔을 때 혹은 로드 바이크를 탔을 때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망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 안장에 체결하는 배낭봉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의 핵심 부품 2가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부품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이시려나? 네, 바로 요겁니다. 이게 그 스템이라고 하는 부품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자전거 프레임이랑 핸들바를 연결하는 부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제가 구매한 거는 바로 영도 스템입니다. 저는 자전거 씬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서 이게 뭐 몇 도짜리 이렇게 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바로 영도 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지름이 그 굉장히 작은 거를 사셔야 되거든요. 그 이유도 뒤에 나오는 부품을 보여주면서 왜 지름이 작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영도 스템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BPL을 또 지향하는 아웃도어인으로서 무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가뜩이나 배낭이 무거워질 텐데 이 봉마저 무거워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이게 1000ml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제가 어떤 걸 구매했는지 구매 내역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구매했냐면 네, 1000ml가 맞네요. 제가 구매했던 카본 파이프는 1.5T짜리 외경 25mm에 내경 22mm 그리고 길이 1000ml짜리 카본 파이프를 샀었는데 일단 1000ml를 산 이유는 제가 혹시나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잘못 만들 수도 있으니 안전빵으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좀 긴 걸 선택을 했고요. 지금 파이프봉의 길이가 25cm거든요. 근데 제 직장 동료는 20cm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얼추 봤을 때는 20cm면은 어깨끈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라는 높아심 때문에 5cm 더 늘려서 25cm로 했거든요. 근데 뭐 20cm여도 될 것 같고 25cm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cm보다 낮게 이 파이프를 재단하면은 배낭이 거치가 안 될 수 있어서 무조건 20cm 이상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ml짜리 카본 파이프 봉을 따로 사갖고 25cm씩 절단을 했는데 이 절단을 하는 방법은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 절단면을 보시면 그래도 나름 되게 깔끔하게 잘랐거든요. 근데 이 절단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폴대를 하나 또 다이를 한다고 파이프 절단기를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카본 파이프를 이 봉에다 꽂고 돌려서 재단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카본 파이프를 1.5T짜리를 샀는데 1.5T를 재단을 해보니까 막판에 자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잘려요.
그래서 1T로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직장 동료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실톱을 하나 사서 절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직장 동료의 말로는 자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에 그 파이프 절단기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수월하게 자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카본 소재다 보니까 이걸 자를 때 이렇게 부스러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몸에 안 좋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재단을 할 거라면 저처럼 그 파이프 절단기로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단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단면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런 고무 캡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낭을 체결할 수 있는, 거치할 수 있는 봉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브롬톤에 혹은 미니벨로에 배낭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스템 얘기하면서 이 지름이 가능하면 작은 걸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카본 파이프를 보시면은 제가 절연 테이프로 감아놨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템의 지름이 넓으면은 아무래도 결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제가 테이프를 감은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끝이에요, 사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밀리지 말라고 똑같이 절연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그리고 동봉돼 있던 나사로 이 나사는 육각 렌치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 육각 렌치가 없으신 분들은 이 육각 렌치도 구비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스템에다가 카본 파이프를 결합해 주시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짠! 그럼 이거를 브롬톤에 한번 결합을 시켜 볼게요. 이거를 좀 잘 보이게 1인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얘를 그냥 사실 뭐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나사를 그냥 꽂아주시면 끝. 자, 이렇게 조여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미니벨로에도 혹은 브롬톤에도 배낭을 메시고 자전거 캠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방도 배낭도 가져왔는데 한번 배낭을 직접 결속시키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가져온 가방은 HMG 가방인데 이 배낭이 아마 한 45리터? 50리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마 40리터? 45리터일 거예요. 이 배낭을 그냥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시고 시퍼스들을 좀 올릴게요. 이렇게 어깨끈을 봉에다가 체결을 해주시고 최대한 어깨끈을 조여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두 손으로 좀 텐션을 조일게요. 지금 배낭 체결을 완료했는데 요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혹시나 이게 뭐 안전성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보이는 끈들은 최대한 가방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페달링 하거나 이럴 때 바퀴에 안 걸리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자전거 캠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저거보다 살짝 작은 가방 용량도 될 것 같은데 저거보다 큰 용량의 가방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거보다 큰 가방은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그 브롬톤의 미니벨로의 배낭 체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원래 이런 튜토리얼 영상 같은 거는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집업남 채널에 작고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게 확실히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래 자주 보고 싶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전업 유튜버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캠핑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그날까지